참을 수 없는 건조함. 설마 나도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은 1933년 스웨덴 의사인 헬릭 쇼그렌이 처음 발견한 만성자가 면역성 질환을 말하는데, 인체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점액질 분비샘, 타액 분비샘, 누액 분비샘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손상시킨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눈이 뻑뻑해지고 침이 마르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병명도 생소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상이 폐경기 증상과 비슷해서 그냥 무심코 넘기기 쉽다고 하네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눈과 몸이 건조해지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 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종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쇼그렌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분비되는 침의 양은 1에서 1.5리터 정도가 분비가 됩니다.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인데요. 만약에 이런 침과 눈물이 마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제 그 입과 눈이 마른 병 중 일부분에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참을 수 없는 건조감,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란 외분비선, 특히 침샘, 눈물샘을 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상으로는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하고요. 1933년도 스웨덴의 안과의사였던 헬릭 쇼그렌이 본인의 이름을 명명해서 이제 병명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여자가 90%, 거의 남자에 비해서 10배 이상 잘생기며 나이는 40대에서 60대에서 거의 90% 이상 발병하게 됩니다.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쇼그렌 증후군만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고,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다른 류마티스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등과 동반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외분비샘, 침샘과 눈물샘을 침범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노화나 다른 약제 사용 등에 의한 원인이 아닌 만성 염증성 질환, 특히나 자가 면역에 의한 염증, 그로 인해서 침샘이 파괴되면서 마름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쇼그렌 증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단순히 입과 눈만 마른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비너스 윌리엄스도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으로 관절통이 심해서 잠시 테니스를 쉬었다가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이 3분의 1 이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상당 부분이 가벼운 정도의 우울감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림프종이라는 무서운 악성 종양이 정상인에 비해서 13배에서 50배까지 증가되며, 또 다른 악성 종양으로는 갑상선암이 약 2.5배 정도 발병률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외분비선을 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눈이 건조하고 입이 자주 마른다, 이렇게 증상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실 증상만 놓고 보면 굉장히 흔하잖아요. 이런 가을철 저도 굉장히 좀 건조함이 느껴지고 눈도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쇼그렌 증후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상 현재 2014년도에 국내에 15,000명에서 2017년도에 2만 명 정도로 환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비교적 상당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 구강 건조는 65세 이상에서는 35%, 그리고 안구 건조는 전 인구의 50%가 겪게 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입과 눈이 마르다고 해서 쇼그렌 증후군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3개월 이상 두 가지 증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악화되고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마른 구강 증상으로는 먼저 침샘 분비가 저하되고 초기에는 오히려 침샘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애들이 볼거리를 할 듯이 양측 침샘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침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입 안을 이제 항균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런 침샘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쇼그렌 환자분들의 표현으로는 이빨이 썩는다는 표현보다는 이빨이 부식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빨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가 점점 썩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잘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캔디다증이라고 하는 곰팡이도 상당히 잘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샘은 귀 밑샘, 그리고 턱 밑샘, 혀 밑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침의 분비량이 7대 2대 1 정도로 분비가 됩니다. 저기서 제일 커 보이는 귀 밑샘이 대부분 소화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며 턱 밑샘과 혀 밑샘이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등에 이게 혀를 입안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항균 작용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감소됨으로써 충치가 잘 생기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생기며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귀 밑샘이 이제 붓게 되면은 볼거리처럼 붓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좌측 사진처럼 이제 병이 진행하게 되면 혀의 분여펄화에서 혀가 마치 그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혀가 갈라지기도 하며 중간 사진처럼 이가 부식될 정도로 잇몸과 이가 많이 충치나 감염에 노출되게 되며 우측 사진처럼 입에 백태나 곰팡이 감염이 흔하게 됩니다.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좌측 사진은 정상적인 침샘의 구조인데 우측 사진에처럼 밀도가 높은 이제 임파구들이 상당히 많이 침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단순하게 침샘뿐만 아니고 침샘이 나가는 침샘관조차도 염증이 생겨 점점 막히게 됨으로써 건조감이 점점 악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안구 건조감인데요. 안구 건조는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의 앞유리에 모래를 뿌린 다음에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앞유리가 스크래치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자꾸 건조한데 계속 눈을 깜빡이거나 할 때는 눈의 각막에 스크래치가 자꾸 나게 되며 점점 진행했을 때는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증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염증 반응 때문에 눈물량이 증가되고 눈부심이 생길 수 있고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다가 점점 눈이 건조해지며 충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눈물샘의 구조가 있고 각막이 눈물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지만 건조에 의해서 각막이 손상되게 되며 인공 눈물로서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위에 단순한 쇼그렌 증후군은 입과 눈만 마른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장기도 침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기도에 이제 침범하게 되면 코가 점점 막히면서 코막힘, 코피 등이 잘 생기게 되며 기관지로도 침범하게 돼서 기관지 과민성이나 쉰 목소리 등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위장관으로는 흔한 동반 증상으로 위염이 잘 생기게 되며 피부 건조, 발진,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 그리고 외음부 건조 등으로 부부 간의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코 내에 여러 가지 건조 증상을 해서 코막힘, 출혈들이 잘 생길 수 있고 위 벽에 염증에 의해서 위염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쪽 좌측 사진은 레이노 증후군이라 해서 교감신경 활성화에 따른 혈관 수축에 의해서 손끝, 발끝의 색깔이 변하는 증상이고 우측 사진은 이제 건조가 많이 돼서 각질 등이 잘 생기게 됩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중년 여성에게서 잘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걱정이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 전부터 아이고 철원아 자꾸 입이 요즘 마르고 또 눈이 좀 뻑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증상이 또 들어보면 폐경기 증상과도 좀 비슷해서 언뜻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쇼그렌 증후군인지 아닌지 어떤 검사를 받으면 알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 의사들에게도 상당히 진단하기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강 건조, 안구 건조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먼저 왔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저희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혈액 검사에서 쇼그렌 증후군에서 특이하게 나올 수 있는 로우 항체라는 그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안구 건조에 따른 이제 각막의 손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과에 협진을 하여 각막 염색 검사 및 셔머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입술 점막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자극하지 않았을 때 침 분비량을 측정을 해서 분당 0.1ml 이하로 분비되었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침샘을 직접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입 점막 안쪽에 마이너한 침샘들을 직접 조직 검사를 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로 항체를 이제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과로 저희가 협진을 보내서 이제 각결막염, 특히 건성 각결막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각막 형광 염색을 통해서 눈의 이제 중간 부위, 좌측 부위, 우측 부위의 각각의 각결막염의 정도를 확인해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로즈 벵갈 테스트 또는 리사민 그린 염색 테스트 등을 이제 안과에서 추가로 염색 검사를 통해서 각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셔머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안구 건조증일 때 가장 흔히 하는 검사인데 아래쪽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종이를 붙여서 정상적으로는 5분 동안 10에서 15ml 정도의 눈물 분비량이 있어야 되는데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에는 5ml 이하의 분비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검사들로는 침샘 스캔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방사선 동위원사 주사한 이후에 침샘에 이제 흡수된 정도, 그다음에 배출된 정도의 분액을 확인해서 침샘의 기능, 분비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고혈압약이나 우울증 약, 또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물들이 쇼그렌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고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상당히 드문 질환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강건조, 안구건조는 이제 흔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평균 연령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침샘과 눈물샘의 노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항고혈압 약제, 감기약, 그다음에 이제 항우울제 등의 이제 복용, 그리고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C형 간염, 그리고 가장 흔한 이제 그러니까 건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은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되어서 내원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사선을 쬐은 교항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반된 감염 여부, 당뇨병이 진단된 여부, 그다음에 약물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항고혈압 약제,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면서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생겼는지 여부, 그다음에 항우울증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심장 부정맥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쇼그렌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단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더불어서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이제 희귀난치병으로 등록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6개월만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질병인데요. 먼저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시면 건조 증상을 완화해주는 대증 치료와 또한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면역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 두 가지를 저희가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강 건조에 대한 대증 치료로는 입이 건조하시기 때문에 잦은 수분 섭취와 무가당 음료,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강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가당 음료를 많이 권유해드리고 무설탕 껌이라든지 껌을 많이 권유해드립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상당히 잘 생기기 때문에 입 관리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는데 양치질뿐만 아니고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치약을 보시면 치약 안내서에 불소 함유량이 적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소 함유가 되어 있으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소 함유 치약을 웬만하면 사용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불소 도포를 권유해드립니다. 또한 같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항우울제나 항고혈압 약제 등을 같이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약제를 조절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 눈물과 비슷하게 인공 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무하는 액이라든지 아니면 젤 같은 걸 껌처럼 씹어서 이제 침이 좀 분비가 되도록 도움이 되는 약제도 있고 먹는 약으로 특히 침샘을 조금 자극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 안구 건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건조한 날씨,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또한 이제 습도가 낮아지면은 안구 건조가 악화됩니다. 또한 컨택트 렌즈 사용이나 장시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안구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인공침과 마찬가지로 안구 건조에 대한 치료로는 인공 누액이나 안 연고를 사용하게 되며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을 사용하면서 자가 면역 염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이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샘 이외의 증상도 상당히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외분비샘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항말라리아 제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게 되며 그 이외에 자가 면역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 아자치오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과 같은 약제 또는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를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절반 가까이에서 평생 근육통, 관절통 등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까지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약제 또는 필요하면은 항우울제 복용도 제가 같이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강 건조와 안구 건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요. 최근 들어서 쇼그렌 증후군의 치료법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죠. 그 전신 혼반성 루푸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함께 쇼그렌 증후군도 치료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또한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리툭시맙이라는 약제, 원래는 악성 림프종에서 사용하던 약제인데 정신 혼반성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효과가 상당히 알려지면서 이제 쇼그렌에도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본 결과 침샘의 염증과 피로감, 사회적 기능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벨루미맙과 아바타셉트라는 또 다른 표적 치료제도 요즘 사용해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약제들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을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가의 약제들로 저희가 아주 선택적으로 치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게 밖으로 또 드러나면 너 정말 아파 보인다, 그랬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쇼그렌 증후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참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면서 그다음에 관절이 아프고 온몸이 아픈 그런 증상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환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본인의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조를 안 해줘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같이 내원하는 경우는 이 병은 평생 동안 관리를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은 아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며 또한 가족들의 지지가 상당히 필요한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완치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가족분들과 같이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환자 보호자분들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병입니다. 더불어서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 이제 입과 눈이 마르고 또 관절염이 잘 생기는 것 외에도 림프종이라는 암이 잘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보신 다음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게 림프종이 잘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악성 림프종의 발병률은 전체 인구에서 0.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쇼그렌 증후군은 국내 경우는 한 연구에서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의 1%가 잘 생긴다. 즉 다시 말해서 거의 20배에서 50배 정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잘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시면서 악성 림프종의 증상인 발열, 발한, 체중 감소 증상 등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염증을 조절을 잘하면 악성 림프종 등의 발생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와 약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네,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뚜렷하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대부분 안타깝게도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처음 내원하는 경우는 채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안과랑 치과를 통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대부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침샘이나 눈물샘의 기능이 많이 파괴되어서 내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치료하는 항염증제 등은 이미 파괴가 되었을 때는 그 염증을 줄인다고 해서 이제 파괴된 침샘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셨다 하시더라도 증상의 호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생활 습관의 개선과 잦은 수분 섭취, 인공 눈물의 사용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얼마 동안 치료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상당히 이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상당히 이제 약해질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족들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는데 본인은 또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발병할 확률이 30%, 그리고 전신 홍반성 루푸스와 같이 발병될 확률이 10%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력 또한 있는데요.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큰 뿌리에서 봤을 때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베체트병 등등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하나의 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본인은 쇼그렌 증후군, 반대로 부모님이 쇼그렌 증후군인데 본인은 전신 홍반성 루푸스 이런 식으로 교차되어서 가족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은 이제 걱정과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꾸준한 치료로서 현재는 많은 치료의 예후가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쇼그렌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먼저 안구 건조와 그 구강 건조는 비교적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증상들을 너무 쇼그렌 증후군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 증상이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악화되고 지속될 시에는 한 번쯤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으셨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서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젊었을 때 윤기 나고 촉촉했던 몸이 점점 건조해지면서 메말라 간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쇼그렌 증후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입마름과 눈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류마티스 내과 강종원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